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그 목소리가 만들어지고 그 말을 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게 되고 이러는 거를 자연스럽게 저절로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절로 말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로 보통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컴퓨터가 뇌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거하고 이제 호흡이나 어떤 말하는 기관, 발음하는 거, 듣는 기관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먼저 이해를 하도록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만들고 고장난 목소리를 고치고 또 뭐 노래를 하거나 발음을 배우려고 할 때 반복된 행동을 자꾸 하면서 그 소리를 만든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기전이 작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쉰 목소리를 고쳐야겠다. 성대가 벌어진 성대를 붙여야 되겠다. 그럴 때는 단순하게 어떤 반복된 행동,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네이 하는 게 좋다. 소리를 성대를 붙이는데 그래서 네이 메이 이걸 반복해서 연습을 한다고 해가지고 벌어진 성대가 붙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생긴다는 것 뿐이지. 그때 내가 성대를 붙이려는 시도를 하고 그 소리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을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붙어지고 그것이 반복이 됐을 때 또 습관화되고 형성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단순히 그런 아무런 생각이나 그런 과정이 없이 단순하게 어떤 걸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런 소리에 대한 원리, 말하는 원리, 전반적인 생성에 대한 그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시면은요, 음성 생성에 대한 그런 일종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말을 하고 그럴 때는 크게 이 네 가지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되먹임 과정을 만들어내면서 하고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각 되먹임이고요. 두 번째로는 촉각, 세 번째로는 자기수용적 되먹임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추신경 되먹임이라고 하는데 되먹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무릎 반사 같은 신경 같은 거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탁 치면 저절로 탁 움직이는 거. 그런 식으로 어떤 과정이 있을 때 되돌이가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적인 그런 걸 이제 말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영어로 써놨는데요. 우리가 소리를 내고 말하는 과정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성대가 여기 있고 거기서 말을 하는데 이제 입안 공간의 구조를 통해서 어떤 발음이 만들어지고 발음하는 게 어떤 일정한 단어들이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말, 목소리 그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내는 소리, 어떤 상대방으로 인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듣던 소리, 아니면 내가 내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 갖고 내가 내는 소리에 대한 일종의 청각적인 되먹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청각적인 되먹이 나타나면 이것이 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청각 어떤 소리를 듣게 돼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뇌까지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돌아 나오는 거죠. 돌아 나와가지고 어떤 뇌의 어떤 일정한 포지션에서 소리에 대한 발음, 말하는 걸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뇌에서 이미 어떤 소리에 대한 감각을 느끼고 그 소리를 듣고 어떤 말을 할까를 지시를 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떤 말을 뇌에서 시작을 했을 때 그 뇌에서 어떤 말을 직접 어떤 발음을 하라고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이 어떤 우리의 체감각을 통해 가지고 체감각, 이제 소마토 센서라는 게 이제 체감각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쪽에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촉각 감각이라는 건데 우리가 말을 하거나 목소리를 낼 때 성대가 닿거나 혀를 닿을 때 그런 닿는 그 움직임이 되겠죠. 그런 감각, 그런 감각을 느낌으로 인해서 어떤 발음이 만들어지고 어떤 소리를 내는 것을 돌려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무릎 반사처럼 뇌까지 이미 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소리를 냈을 때 놀래는 게 일종의 놀래는 거죠. 아니면은 감탄사라든가 웃음소리 같은 거. 막 즐거운 소리인데 뇌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그냥 듣기만 해도 바로 그런 반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것이 같이 이제 뇌신경을 통해 가지고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다시 설명드리면은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행복한 소리다, 즐거운 소리다, 소리가 나면 거기서 감탄사가 나오는데 그 감탄사는 들은 뇌를 통해서, 귀를 통해서 뇌를 전달을 해서 소리를 내는 모든 근육에 다시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거고, 그 자극에 의해서 먼저 호흡이 탕 터져 나와서 목소리를 만들고, 그 목소리가 모강 공간을 올려 나오면서 어떤 필요로 하는 단어, 말을 다시 뇌가 자극을 하겠죠. 그 인지를 하면서 다시 그 말을 갖다가 말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하는 과정에서 내 소리를 내가 다시 듣게 되고, 들으면서 다시 뇌에서 내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오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순간적으로고요. 그때 다른 사람이 또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소리도 들으면서 순간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내가 말을 하면서 지금도 들으시는 것처럼 딱딱딱 말을 하고 소리를 내고 할 때 성대나 혀의 이런 감각 같은 걸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느끼면서 내가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 있는지, 목소리를 하고 있는지 다시 내 소리를 들으면서 뇌에서 인지를 하게 되고, 그때 다시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내가 듣고 다시 또 순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뇌까지 미리 가지 않고 순간적으로 아니라는 반사 행동을 느끼면서 자기 수용적 대목임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하는 소리 내는 과정, 말하는 과정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낼 때 성대가 붙지 않고 불안한 소리가 난다는 말이죠. 그럼 그때 이걸 붙이기 위해서, 억지로 성대를 붙일 수도 있고, 하고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고, 하고 붙일 수도 있고, 네이, 네이, 메이 하고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하는 과정으로 소리를 낸다고 해서, 물론 순간적으로 안녕하세요 하던 것보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붙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반복적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은 과연 이것이 의식을 안 하고도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소리를 내려고 할 때 인식을 하지 않고 인지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은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대로 소리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습관이라고 하죠. 한 번 어떤 습관이 바뀌게 되면은요, 원래대로 잘 안 돌아가는 이유가 그 습관이 한번 형성된 것이 뇌에서 근육이 기억세포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내겠다고 하면은 이미 학습된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형성된 습관은 잘 바뀌지를 않아요. 하지만 바뀐 습관은 다시 돌아오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러려면은 형성된 그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방법의 인식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쉽게 많이 쓰는 얘기인데요. 오른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왼손을 쓰기를 원할 경우에는 왼손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근육도 쓰고 젓가락 쥐는 연습도 하고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화투를 치는데 화투 연습도 하시고. 그런다고 내가 화투를 치거나 밥을 먹으면은 왼손을 쓰느냐?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쓰던 오른손이 먼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왼손으로 쓰겠다는 인지를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왼손을 먼저 쓰겠다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왼손을 어떻게 움직이는 근육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고, 그 근육을 쓸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줘야 되고, 쉽게 쓸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반복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저절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성 기전 있죠. 청각 대목임이라든가 촉각 대목임, 이런 감각 수용적 대목임, 중추신경 대목임이 만들어지도록, 즉 그건 습관화하는 겁니다. 해비추에이션. 습관화하는 과정을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저절로 그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완성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고 할 때, 뭐 만시간의 법칙, 뭐 어떤 일을 할 때 만시간의 법칙 그래가지고 오랜 기간 수많은 시간 하다 보면 자식이 거기에 전문가 대가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소리 내는 거랑 우리 몸을 쓰고 움직이는 기능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오랜 기간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겠다는 인식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정확한 근육의 발달이 필요합니다. 쓸 수 있는 근육. 세 번째로는 그거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을 해줘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 그거에 대한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근육이 커지고 기능이 완성이 되고 내 거로 되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걸 다시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해서 내가 계속 쓰면서 사용을 해줘야지 완전히 습관화가 돼서 뇌에 인식이 되고 근육의 기억세포가 형성이 돼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런 소리는 완벽한 완성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목소리를 만들고 말을 하는 음성 생성의 전체적인 원리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고 뭔가 완성을 시키고 전문가가 되는 과정하고도 동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내가 필요한 목소리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그런 소리를 바꿔보려고 하신다면 한번 이런 생각을 같이 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면은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